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넘기시면 1년 안에 걷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노년기 뼈 상태만 연구해 오면서 한 가지 사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골다공증은 절대 소리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증상도 없이 뼈는 매일 조금씩 무너집니다. 대부분은 넘어지고 나서야 알게 되죠. 이미 늦은 뒤에요.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우유를 꾸준히 드시고도 뼈가 부러지는 장면을 직접 봐왔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분들은 모두 칼슘을 챙기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왜 뼈는 약해진 걸까요? 문제는 칼슘의 양이 아니라 흡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유보다 훨씬 강하게 뼈를 살리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뼈는 괜찮다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조금이라도 불안하시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요즘 허리가 자주 아프거나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진 않으세요? 그건 이미 뼈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1년 뒤엔 지팡이 없이 걷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뼈는 나이 탓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의 문제예요. 80대에도 튼튼한 뼈를 가진 분들이 계시고 60대인데도 뼈가 약한 분들이 계세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제대로 알고 실천했느냐 아니냐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저는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25년 동안 노년기 뼈 건강만 연구해 왔어요. 수많은 어르신들의 뼈 상태를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확실한 답을 찾아냈습니다. 오늘 그 답을 여러분께 전부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뼈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세요. 제가 오래 관리해왔던 지인 중에 78세 어머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정정하셨어요. 매일 산책도 하시고 우유도 빠지지 않고 드시던 분이었거든요. 주변에서도 다들 건강하시다고 칭찬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서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큰 사고도 아니었어요. 그냥 화장실 가다가 발을 헛디딘 정도였죠. 그런데 그날 이후 혼자 걷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넘어지면서 고관절에 금이 갔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유를 그렇게 열심히 드셨는데 왜 뼈가 약했을까? 자세히 살펴보니 이분이 특별히 안 드신 음식이 있었습니다. 단백질이었어요. 밥과 국 위주로만 드셨고 고기나 생선은 거의 안 드셨죠. 여기에 무심코 반복하던 습관이 뼈를 계속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국물을 정말 좋아하셔서 하루에 국을 서너 그릇씩 드셨거든요. 짠 국물이 칼슘을 소변으로 빼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뼈는 나이보다 생활에 훨씬 더 솔직하다는 걸요. 이 어머님은 3개월 동안 단백질을 늘리고 국물을 줄이는 작은 변화만 주셨습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 점심에 생선 한 토막, 국물은 밥만 드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셨더니 몸이 달라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허리 통증도 줄어들고 걸을 때 힘도 더 생기셨대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뼈 관리의 힘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신다면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뼈를 깎아내리는 습관을 반복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습관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뼈를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이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양이 아니라 흡수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대한영양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칼슘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먹은 칼슘의 60% 정도를 흡수했다면 70대가 넘어가면 30%도 안 되는 거예요. 72세 이정호님은 우유를 하루 2잔씩 드셨습니다. 10년 넘게 빠지지 않고 드셨어요. 그런데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계속 낮아지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위산 감소와 흡수 통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에서 칼슘을 받아들이는 능력도 떨어져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해결 방법은 흡수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칼슘과 함께 비타민 D를 꼭 챙기셔야 해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장에서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또 위산이 부족하면 구연산이 들어간 과일이나 식초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흡수율을 확 높여주거든요. 속이 더부룩하다면 이미 신호가 시작된 겁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건 흡수도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짠 음식은 뼈를 몰래 훔쳐갑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나트륨은 칼슘을 소변으로 끌고 나가거든요.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짠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골 손실 속도가 2배 가까이 빠르다고 해요. 하루에 나트륨을 3g만 더 먹어도 칼슘이 40mg씩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75세 김영자님은 국물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침 국, 점심찌개, 저녁국 이렇게 하루 3번 국물을 드셨죠. 그런데 허리가 자꾸 아프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국물만 반으로 줄여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3개월 만에 허리 통증이 확 완화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뼈에서 빠져나가던 칼슘이 줄어든 거예요. 국물 반만 남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고요. 간장이나 된장도 평소보다 조금만 덜 넣으시면 됩니다. 간이 세지 않다고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혀는 짠맛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2주만 지나면 적응되고 한 달 지나면 이전 음식이 짜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식탁은 어떠신가요? 혹시 매 끼니마다 국물이 빠지지 않으신가요? 커피와 탄산음료는 숨은 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커피 2잔 이상은 칼슘 흡수를 막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거든요. 하루 한 잔은 괜찮지만 2잔, 3잔 드시면 문제가 생겨요. 특히 식사 직후에 드시면 방금 드신 음식의 칼슘까지 날려버리는 겁니다. 80세 박성민님은 커피를 하루 3잔씩 드셨어요. 아침에 한 잔, 점심 후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그런데 손목이 자꾸 시큰거리신다고 하셨죠. 제가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여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손목 시큰거림이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거예요. 탄산음료는 더 무섭습니다. 인산이라는 성분이 뼈에서 칼슘을 끌어내거든요. 콜라 같은 탄산음료를 자주 드시면 뼈가 스펀지처럼 변해요. 특히 여름에 시원한 음료 찾으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입맛도 개운하고 뼈에도 훨씬 좋아요. 이 습관 오늘부터 바꿀 수 있겠나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는 빈 껍데기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뼈는 칼슘으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달라요. 뼈의 바탕은 단백질입니다.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뼈의 틀을 만들고 거기에 칼슘이 붙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이 붙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년층은 골절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해요. 하루에 체중 1kg당 단백질 1g은 꼭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60kg이시면 60g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양이거든요. 70세 최정수님은 아침을 대충 드셨어요.
밥 한 공기에 김치만 드시거나 빵 한 조각에 커피만 드시곤 하셨죠. 단백질은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달걀 하나만 추가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힘이 생기고 계단 오를 때도 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단백질은 필수예요. 하루 종일 우리 몸이 쓸 재료를 아침에 채워줘야 해요. 달걀, 두부, 생선, 고기 뭐든 좋으니까 아침에 손바닥만 한 크기는 꼭 드세요. 점심, 저녁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아침을 대충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은 길을 잃습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흡수가 안 돼요. 비타민 D는 칼슘의 안내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장에서 칼슘을 잡아서 뼈로 데려가는 거죠. 그런데 노년기에는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의 절반도 안 돼요. 세브란스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년층의 90%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햇볕을 쬐지 않으니까요. 코로나 이후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더 늘어났죠. 그런데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채우기가 정말 어려워요. 등푸른 생선이나 버섯에 들어있긴 하지만 필요량을 채우려면 엄청난 양을 먹어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입니다. 아침 햇살을 10분만 쬐셔도 돼요. 팔다리가 드러나게 입으시고 밖에 나가세요. 자외선이 피부에 닿아야 비타민 D가 만들어지거든요. 창문 너머 햇빛은 소용없어요. 유리가 자외선을 막아버리거든요. 요즘 햇빛 보고 계신가요? 아침에 10분만 산책하세요. 뼈가 달라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뼈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뼈는 쓰지 않으면 없어져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다녀오면 뼈가 약해지는 거 아시죠? 중력이 없으니까 뼈를 쓸 일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몸은 필요 없는 건 버리거든요. 안 쓰는 뼈는 자원 낭비라고 생각해서 녹여버리는 겁니다. 건국대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골밀도가 유지된다고 해요. 앉아만 계시면 1년에 1%씩 뼈가 줄어들지만 걷기를 하시면 그 속도가 확 느려집니다. 간단한 발뒤꿈치 들기만으로도 차이가 나요. 의자에 앉아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10번만 하세요. 하루에 3번만 해도 다리뼈가 자극을 받습니다. 움직임은 뼈에게 신호를 보내요. 지금 내가 필요하니까 단단해져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계단 오르기, 제자리 걷기, 벽 짚고, 스쿼트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움직이셨나요? 1시간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보세요. 이제 뼈를 살리는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뭘 피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뭘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유보다 훨씬 강력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멸치가루는 흡수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여러분, 우유보다 칼슘이 10배나 많아요. 작은 멸치를 통째로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뼈째 먹는 거거든요. 여기에 비타민 D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아침 국에 한 숟가락, 나물 무칠 때 한 숟가락만 넣어도 하루 칼슘 필요량의 절반은 채울 수 있어요. 가천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 멸치가루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3개월 만에 골밀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67세 서미숙님은 매일 아침 된장국에 멸치가루를 넣어 드셨어요. 6개월 뒤 다시 검사했더니 골밀도가 올라가 있었죠.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 겁니다. 멸치가루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매 끼니마다 조금씩 활용해 보세요. 케일은 식물성 칼슘의 왕입니다.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한테 최고예요. 100g에 칼슘이 150mg이나 들어있거든요. 게다가 비타민 K도 풍부해서 뼈 형성을 돕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케일 한 줌이면 하루 비타민 K 필요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연세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케일을 주 3회 이상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절 위험이 30% 낮았다고 해요. 71세 장순자님은 케일을 갈아서 사과랑 같이 주스로 드셨어요. 처음엔 맛이 좀 쓰다고 하셨는데
사과를 넣으니까 괜찮아지셨대요. 3개월 드시고 나니 무릎 통증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케일은 쌈으로 먹어도 좋고 된장국에 넣어도 좋아요.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칼슘 강화 치즈는 가장 간편한 선택입니다. 치즈 한 장에 칼슘이 200mg 이상 들어 있어요. 아침 식사 때 빵이나 밥에 올려서 드시면 되니까 정말 쉽죠. 치즈는 발효식품이라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뼈와 근육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 연구에서 치즈를 매일 먹은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력과 골밀도가 모두 높게 나왔다고 해요. 73세 김동수님은 아침마다 치즈 한 장을 드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드시기도 하고 계란말이에 넣기도 하셨죠. 6개월 뒤에 팔 힘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물건 들기가 훨씬 수월해졌대요. 치즈는 냉장고에 항상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간식으로도 좋고 요리에도 활용하기 쉽거든요. 칼슘 강화 두유는 속이 편합니다.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유당 불내증 때문인데요. 나이 들수록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두유는 유당이 없어서 속이 편하고 요즘 나오는 칼슘 강화 제품은 우유만큼 칼슘이 많아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발표에 따르면 칼슘 강화 두유를 3개월 마신 그룹은 일반 두유를 마신 그룹보다 혈중 칼슘 수치가 20% 높았다고 합니다. 69세 이명희님은 우유만 먹으면 설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칼슘 강화 두유로 바꾸셨죠. 하루 한 팩씩 드셨더니 속도 편하고 뼈 건강도 챙길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두유는 따뜻하게 데워 드시면 더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몸도 따뜻해지거든요. 칼슘 강화 두부는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킵니다. 두부는 단백질 덩어리예요. 칼슘도 많고 소화도 잘 되죠. 요즘 나오는 칼슘 강화 제품은 일반 두부보다 칼슘이 3배나 많아요. 찌개에 넣어도 좋고 구워서 먹어도 좋고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 조사에서 두부를 주 4회 이상 먹은 노년층은 근감소증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해요. 76세 박철수님은 저녁마다 두부찌개를 드셨어요. 두부 반모에 채소를 듬뿍 넣어서요. 3개월 드시고 나니 다리에 힘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대요. 두부는 값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워서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여기에 아침 햇살 10분을 더하세요. 음식만으로는 비타민 D를 채우기 어려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여시고 팔다리에 햇빛을 쬐세요. 베란다에 나가시거나 마당에 나가시면 더 좋고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칼슘 흡수를 2배로 높여줘요. 산성 조합도 중요합니다. 칼슘이 든 음식을 먹을 때 식초나 레몬을 함께 드세요. 신맛이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나물 무칠 때 식초를 조금 넣거나 생선구이에 레몬을 뿌리세요. 작은 차이가 큰 효과를 만듭니다. 단백질은 매 끼니 손바닥 크기로 드세요. 아침 달걀, 점심 생선, 저녁 두부 이렇게요. 단백질이 있어야 칼슘이 뼈에 단단하게 붙어요. 빵이나 밥만 드시지 마시고 꼭 단백질을 함께 챙기세요. 염분은 하루 5g 이하로 줄이세요. 국물 반만 드시고 김치는 물에 헹구시고 간장은 평소의 절반만 쓰세요. 2주만 지나면 입맛이 적응됩니다. 짠맛 없이도 음식이 맛있게 느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10분 움직임을 더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발 뒤꿈치 들기 10번, 점심 먹고 계단 오르기, 저녁에 동네 한 바퀴 걷기. 이 3가지만 해도 뼈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단단해지거든요. 주의할 점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 바꾸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이번 주는 멸치가루 넣기, 다음 주는 아침 햇살 쬐기 이런 식으로요. 하나씩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3개월만 지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멸치가루가 좋으세요? 케일이 좋으세요? 아니면 두유가 편하세요?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우유만 믿는 관리와 흡수를 생각한 관리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칼슘만 챙기는 게 아니라 흡수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타민 D, 단백질, 적절한 산성 조합,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야 칼슘이 제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은 뼈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짠 국물, 과한 커피, 탄산음료, 단백질 부족, 햇빛 부족, 움직임 부족. 이런 것들이 매일 조금씩 뼈를 깎아내려요. 증상도 없고 아프지도 않으니까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고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이미 늦은 뒤에요. 제대로 된 선택은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70대, 80대라도 괜찮아요. 뼈는 죽을 때까지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멸치가루, 케일, 칼슘 강화 치즈, 두유, 두부.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고 아침 햇살 10분, 단백질 챙기기, 염분 줄이기, 매일 움직이기를 실천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정해보세요. 멸치가루 한 숟가락이든 아침 햇살 10분이든 국물 반 남기기든 좋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확실하게 바꾸시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뼈를 바꿉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가 됩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봐왔습니다. 80대인데도 혼자 힘으로 등산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60대인데 지팡이 없이 못 걷는 분도 계세요.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대로 알고 실천했느냐 아니냐. 그뿐이었어요. 나이는 핑계가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뼈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만 재료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 만들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부터 제대로 된 재료를 주세요.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햇빛, 움직임. 이 5가지만 챙기시면 뼈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3개월 뒤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걸을 때 힘이 생기는 모습을요. 그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루틴을 실제 하루 식단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뭘 먹고 어떤 순서로 먹고 어떻게 조리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따라만 하시면 되도록 정말 쉽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던 대로 우유만 드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제대로 된 뼈 관리를 시작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시작하시면 3개월 뒤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멸치가루부터 시작하겠다. 아침 햇살 쬐기부터 하겠다. 국물 줄이기부터 하겠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약속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뼈 건강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